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회계분석 네 번째 시간 10-4 회계분석과 T테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회계계수는 최소제곱법으로 구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된 회계계수가 우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이 회계계수가 우연일 확률을 알기 위해서 표준 오차를 사용한다. 그쵸?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으면 회귀계수가 우연일 확률이 낮을 것이다. 낮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표준 오차가 작다는 것은 데이터가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가까이 퍼져 있는 경우고요. 만약에 표준 오차가 크다면 이것은 회귀계수가 우연일 확률이 크다라는 의미이고, 표준 오차가 크다는 것은 데이터가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멀리 퍼져 있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회계 개수가 우연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t-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럼 t-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다. 그쵸? 유의하다죠. 죄송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 우측의 경우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좁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점들이 모여 있으면 유의하고, 이렇게 너무 멀리 넓게 퍼져 있으면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도 역시 그랬죠. 좌측의 경우에는 그래서 변수 x가 유의했고요. 0.05보다 작았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경우에는 0.05보다 커서 실제 0.21 정도 나왔네요. 이런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럼 이제 t-테스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유의했던 케이스를 보지요. 좌측과 같이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점들이 아주 좁게 퍼져 있습니다. 이때 t-테스트의 t-밸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울기인 베타 값을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로 나누는 겁니다. 누구의 표준 오차냐? 이 베타의 표준 오차겠죠. 이때 우리는 여기에 이제 표에 보시면 2.4라는 것이 이 베타 값, 회귀 개수고요. 이 회귀 개수의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가 0.82란 뜻입니다. 그럼 t-값은 뭔가요? 이 회귀 개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것이 2.9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제 t-값이기 때문에 df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도는 1이고요. 자유도가 1일 때 이 2.93이란 t-값은 0.05보다, 실제로 0.01보다도 작은, 그래서 유의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중심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귀 개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것이 t값이다라는 이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던 이 케이스 역시 베타값, 회귀 개수를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26, 즉 요 2.4를 1.9로 나눈 게 1.26이라는 뜻이죠. 이 1.26은 자유도가 1인 t값에서 0.21,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 t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회귀 개수를, 베타 값을 표준 오차로 나눈 것이 t값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왜 하필이면 t-테스트일까? 이게 어떻게 회귀 개수에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t-테스트는 두 개의 집단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썼던 거죠. 자, 그럼 이제 t-테스트의 예제를 하나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회귀 개수의 어떤 그 테스트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지요.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집단이 두 개 있습니다. 집단 1, 집단 2가 있고요. 이때 집단 1의 평균이 요쯤에, 집단 2의 평균이 여기쯤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종속변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제 평균 값에 가 있는 거죠. 이때 t-테스트의 t-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 값을 뺀 다음에 표준 오차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집단을 우리가 이제 편의상 독립변수를 집단 1을 0으로, 집단 2를 1로 놓는 이제 이런 방식을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일 때 첫 번째 집단을 독립변수를 0, 두 번째 집단을 독립변수 1로 놓으면, 그죠?
이때 두 개의 집단의 평균값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도 회귀 직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귀 직선이란 뭐다? 평균값을 지난다. 평균값으로의 회귀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때의 t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타값 기울기 나누기 표준 오차인데 이 기울기가 뭔가요? 델타 x분의 델타 y죠. 즉 x값 증가분의 y값의 증가분입니다. x값의 증가분은 얼마인가요? 0에서 1 증가했죠. 그러면 1 증가한 겁니다. 0으로부터 1까지 증가한 거니까. 따라서 1이죠. 1분의 그 다음에 y의 증가분 뭔가요? 집단 1과 2의 평균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뭔가요? 앞에서 봤던 바로 그 t값을 계산했던 t값의 t밸류와 동일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그냥 평균값을 가지고 t-테스트를 했다면 이렇게 회귀 분석으로 바뀌면 같은 t-테스트인데 무엇을 테스트하나요? 실제 이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왜 0인지 아닌지냐? 이제 뒤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요 회귀 분석과 t-테스트는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쵸? 개념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일까 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요 경우에는 기울기가 1입니다. 그죠? 기울기 베타가 0이다. 0입니다. 1이 아니고 0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독립변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종속변수는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종속변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한다? 유의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원인이고 종속변수가 결과인데 독립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관계없이 종속변수는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제가 이 회귀 결과표를 적어놨는데 회귀 개수 자체가 0입니다. 0. 변수 x에 대한 회귀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이건 뭐 표준 오차를 뭐 나눠서 뭐 할 게 없죠. 그냥 t 값은 0이죠. 이건 뭐 당연히 0.05보다 큽니다. 이 경우엔 표준 오차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일자로 늘어선 이러한 회귀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가 0이 되고 이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베타 값이 유의하길 원합니다. 유의하단 말은 0이 아닌 겁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회귀 분석이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선 회귀 분석이죠.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x와 y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3포도를 찍었을 때 이렇게 뭔가 꺾이는 모양이 나온다. 이게 2차 함수의 모양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y equal a plus bx라고 하는 일반 회귀 분석의 식을 사용하면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기울기는 0이 돼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점들이 이렇게 구 모양, 원 모양으로 찍혀도 역시 기울기는 제로가 됩니다. 이 두 경우 다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사실 이 산포도를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우리가 어떤 회귀 분석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겠지만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회귀 분석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만약에 데이터가 곡선 형태로 되어 있다면 기울기는 제로, 원이나 구의 형태로도 역시 제로,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면 분석이 안 됩니다. 일단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회귀 분석 전에 산포도 스캐터 플롯을 찍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y equal a plus bx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의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회귀 계수, 기울기는 결국 t-테스트의 평균값의 차이와 동일한 개념이고 따라서 회귀 계수는 t-테스트로 그 유의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귀 계수, t-테스트의 통계적인 가설은 그럼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사실 앞에서 봤던 t-테스트의 경우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경우인데요. 민값, 그러니까 집단 1의 평균값과 집단 2의 평균값의 차이는 0이다. 이게 이제 규모가설 null hypothesis였고요. 이것이 0이 아니다가 뭐였습니까? alternative, 이제 대립가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회귀 분석이 되면 단지 베타, 기울기 베타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바뀔 뿐이죠. 이때 이 베타는 평균값의 차이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사실 회귀 계수는
얼마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 자, 앞에서 보았듯이 이 경우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P값이 이제 0.05보다 크고, 근데 문제는 회귀계수 자체는 2.4로 나오죠. 근데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회귀계수는 실제로는 0이다라고 봅니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2.4라고 하는 숫자가 최소제곱법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이 2.4는 의미 없는 2.4, 즉 우연히 나온 2.4가 돼서 유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연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0으로 보는 거죠. 결론입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선 관계만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 전에 3포도 스캐터 플롯을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직선 관계가 아닌 경우 회귀 분석을 하면 잘못된 회귀 개수를 얻을 수 있고요. 혹은 그냥 0이 나와버립니다. 회귀 분석 기울기의 테스트는 t-테스트로 하는데 이때 t-테스트, 그냥 일반적인 t-테스트와 회귀 개수의 t-테스트가 사실상 알고 보면 동일한 개념이다. 그죠? 그리고 회귀 개수에 대한 t-테스트는 회귀 개수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 그럼 t-값이 나온다. 이때 자유도는 1이고 따라서 독립변수가 증가할수록 자유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유도가 1인데 이건 독립변수 하나당 1이니까 독립변수가 둘, 셋, 네 개가 되면 자유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비용을 지불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회귀 분석에선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R 스퀘어와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에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한대의 독립변수를 무조건 넣을 수 없다. 왜? 우리는 독립변수를 하나 넣을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의 핵심은 모두 이해하시는 겁니다. 회귀분석 네 번째 시간 10-4 회귀분석과 t-테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